김현지 수면 위로 올라온 지는 좀 됐으나 아직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죠. 만 50세 김현지 씨. 제가 그 김현지 씨에 대해서 찾은 것은 파편입니다. 파편. 지금은 없어졌지만 파편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김현지가 활동했던 몇 가지 흔적들을 보고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재명도 있었고 이재명 측근들의 활동의 흔적까지도 남아 있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좀 집중하고 방송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5년 6월 취임과 동시에 총무비서관이 된 김현지 비서관, 이재명의 30년을 함께했던 최측근인 김현지는 성남에서 시민사회 활동한 것 이외에는 밝혀진 정보가 없어가지고 세간에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림자 실세, 만사형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인 그녀 김현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 자체가 인사, 돈, 시설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중책입니다. 중책. 쉽게 말해서 이재명의 집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녀가 이런 역할을 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진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백현동, 대장동, 김문기. 이재명의 핸드폰에 나왔던 그 문자, 김현지가 보낸 문자였죠. 백현동, 대장동, 김문기 모른다. 출석 요구서가 왔다. 전쟁입니다. 백현동, 대장동, 김문기 모른다. 이게 이재명을 흔들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아시고 계실 텐데, 이게 김현지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약점이라는 것은 또 보도 과거에 있었죠. 2019년 화천대유가 분양했던 더샵 판교 포레스트 한 채를 분양받아서 특혜라는 의심, 뉴데일리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경기 남부 경찰청으로부터 불이건 종결을 받아서 종결 처리가 됩니다. 분양가가 7억이지만 현재 시세는 11억에서 13억. 2년 거의 2년 만에 2배가 뛰었다.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시세 차익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었죠. 여기에 이재명의 최측근 4인방 중에 2명, 정진상과 김현지, 비슷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21년, 22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뻔한 뉴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죠. 이재명 측근들은 알고 있겠죠. 일단은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이 노래. 혹시 효순이 미선이 때 반미 시위가 일어났던 거 다들 기억하십니까? 그때 나왔던 노래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쇼트트랙 경기 보았나? 야비한 나라 F USA. 우리가 식민지 나라의 노예인가? 이제는 외치리라 미국 반대. 부시의 망발을 들었나? F USA. 북한에는 전쟁 협박, 남한에는 내정 간섭. 깡패의 나라 USA. 양키 고홈,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하리라. 분단의 원흉 F USA. 살인자의 나라 FUSA. 이 노래 기억하시죠? 제가 이 가사를 왜 보여드리는지 조금만 있으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김현지가 남긴 파편, 가장 핵심적인 파편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폐쇄되어서 볼 수 없지만 이재명과 김현지가 있었던 성남시민 모임, 그 성남시민 모임의 홈페이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홈페이지의 소개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성남시민 모임의 지역복지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법률 상담은 이재명, 의료 상담은 신상진, 지금은 국민의힘의 소속으로 성남시장을 하고 있지만 이때는 이재명과 함께 했던 게 신상진 의사였죠. 그리고 밑에 세무상담, 여러분들 이재선 누굽니까? 이재선 채팅에 한번 쳐주십시오. 이재선이 누군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이재선 바로 나오네요. 이재명의 형이다. 이 모임에서는, 성남시민 모임에서는, 자, 회계사가 이재선이었다. 자, 이 모임에서는 뭐라고 했었냐? 5.18법 불기소, 안기부법 뭐 했는데, 세 번째 북한 수해 돕기 모금운동 또 해가면서 북녘 어린이 돕기 시민운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성남시민 한마당 97년 북녘 어린이 돕기 사업,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게 성남시민 모임이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재명, 신상진, 이재선이 함께 했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이 홈페이지의 스크린샷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말했던 부분입니다. 김현지가 해당 홈페이지에 적었던 글이에요. 3월 1일 민족자주 반전평화 실현 촛불 대행진, 살인 미군 부시 공개사가 소파 전면 개정, 이라크 침공 반대,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 3월 1일 민족자주 반전평화 실현 촛불 대행진, 이 글을 적은 게 지금 총무비서관 김현지가 적은 글입니다. 여기에 3월 1일에 뭐 민족자주 반전평화의 날이라는 공지, 집회를 적은 게 김현지입니다. 살인 미군 처벌, 부시 공개사가 소파 전면 개정, 이라크 침공 반대,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 우리가 뭐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행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 헌병대와 일본인, 여기서 일본 헌병대와 민족대표 33인 이런 거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밑에 한국 전쟁과 메가더 등등 광주도 나오고 87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가 주요 행사에 있어서 미군 장갑차에 의한 효순이 미선이 희생, 촛불 재현이라는 그런 행사에 있는 겁니다. 부시와 보수 수구 세력과 언론 촛불 시위 방해, 군 지휘권 소파 등에 의한 미군의 횡포, 미국의 이라크, 북한에 대한 전쟁 위협, 이런 거를 적었던 게 김현지가 적은 내용이다. 여기에 신앙송, 부시에 보내는 공개 서한 등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대회 노래가 아침 이슬, 함께 가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리고 fucking USA가 있다. 자, 이 노래를 들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얼마나 센 반미 노래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집회에 참여해라고 성남시민 모임에 글을 적은 게 김현지였다. 이 대회 구호에는 효순이 미선이 한을 풀자, 오만한 미국 규탄한다, 한반도 전쟁 위협 규탄한다, 민족 자주 반전평화 실현하자. 어찌 보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있어가지고 민족 자주 이런 내용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워딩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있어가지고 집행위원 신건수, 김현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김현지 2003년 2월 26일, 2003년 3월 1일에 있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적은 글입니다. 이런 반미 활동과 함께 성남시의 시민단체를 운영했던 것이 이재명과 김현지였습니다. 과거에 반미 활동 그리고 친북 성향의 노래를 트는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현재는 대통령과 총무비서관이라는 점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 홈페이지의 게시판 글을 제가 찾았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못 찾은 거고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스크린샷일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김현지 이름이 있고 여기 밑에 이재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 몸살이 날 것 같다, 매운탕 맛은 죽여줬다, 뭐 이재명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재명도 보이고 남강우 이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정치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이, 그 다음 사진이 제가 말씀드렸던 집회에 참가했던 사진이 아닐까 라고 보여지는데 보시죠. 이 사진입니다.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재명을 보이는 사람이 여기 있고 이 사진은 제가 이재명의 블로그에서 찾아온 사진입니다. 성남시민 모임에서 공지를 했었고 그 공지, 그 날짜, 해당 집회, 이재명의 블로그 사진에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집회에 참가한 흔적들이 이재명 블로그에도 볼 수 있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더 찾아낸 것이 바로 대학교였습니다. 뭐 김현지의 출신이 뭐 전남대다, 뭐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제가 해당 홈페이지에 찾은 거는 전남대는 아니었어요. 뭐 이게 뭐 김현지가 이 대학을 나왔다라고 보이기에는 뭐 어렵겠지만 성남시민 모임 홈페이지에 하나의 배너를 발견했습니다. 자, 성남시민 모임, 그리고 밑에 경원대학교 도시교통연구실. 지금 이 경원대학교라고 하는 게 지금은 가천대학교죠. 성남에 있는 가천대학교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 경원대학교 도시교통연구실에 들어가니까 여기 밑에 성남의제 21, 그리고 성남시민모임. 자, 이 성남시민모임과 성남의제 모두 다 김현지와 관련이 있고 이재명과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성남시민모임과 경원대학교 도시계획과가 어떤 관계일지 궁금했습니다. 뭐 경원대학교 출신들이 뭐 성남시민모임과 교류를 했었나? 라는 부분을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학생들이 혹시 경원대학교 출신 학생들이 성남시민모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해볼 수 있었겠죠. 자, 경원대학교가 뭐 많은 도시계획과가 있습니다만 경원대학교가 특히나 좀 특화된 부분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성남, 분당, 신도시, 도시계획과. 저는 이래서 해당 시민단체는 도시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시민단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파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하이라이트예요. 이재명과 김현지, 근데 한 사람이 또 발견됐다. 혹시 김현지 씨 보고 계십니까? 이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보신다면은 바로 누군지 아실 겁니다. 바로 최명수라는 사람입니다. 최명수는 김현지의 남편입니다. 남편.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현지의 남편 최명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최명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매우 매력적인데 바로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근데 어디에서 세무사를 하고 있나? 역시나 성남입니다. 성남.
최근에는 텍스탑이라는 세무법인의 지점을 열었습니다. 그게 2024년 9월 1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성남시민 모임이라는 그 모임이 한 야탑동의 빌딩에 있거든요. 근데 자, 여기 야탑동 성남시민 모임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 모임의 장소는 야탑동에 있었다. 야탑동에. 근데 최명수가 같은 건물에 있었다. 최명수 세무사라는 사람은 이 야탑동의 한 빌딩에 입점을 해 있고 성남시민 모임 이재명과 김현지의 그 모임 그 빌딩 같은 빌딩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은 그 건물에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세무법인 이외에도 최명수의 다른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개인 과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세무사 최명수 사무소가 있었는데 김현지가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1개월 뒤에 문을 닫습니다. 최명수 폐업자 2025년 7월 1일 6월에 김현지가 대통령실에 들어갔죠. 근데 최명수는 그 한 달 뒤에 폐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끊긴다면은 그래서 뭐 같은 빌딩일 수도 있지 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놀라운 점 최명수가 성남시민 모임의 회계사였습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민 모임의 그 다음 이름 바뀐 겁니다. 여기에 있어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최명수 위원, 세무사. 그러니까 성남시민 모임에 최명수가 들어가 있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김현지가 사무국장으로 있던 성남시민 모임의 대표가 이재명이었고 물론 그때는 본인들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김현지가 이재명이 시장이 된 뒤에 성남의제 21이라는 곳에서 사무국장을 맡았고 그 사무실이 성남시장실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관계가 끊겼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성남시민 모임의 회계사는 돈을 만지는 사람이죠. 돈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모임에서. 근데 성남시민 모임의 회계사는 이재명의 최측근 김현지의 남편 최명수였다. 그런데 그 김현지가 대통령실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최명수의 사무실은 폐업을 한다. 우연치고는 너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좀 알아볼 수 있을지는 저는 무한대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어져요. 최명수를 계속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또 재밌는 점을 발견하게 됐는데 최명수와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있었습니다.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최명수 정종삼 성남시 의회에 있다. 자, 정종삼이 성남시에 있을 때 최명수가 응원하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다가 적었습니다. 정종삼은 누구냐? 정종삼은 이재명과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열린 우리당에 입당해서 이재명 경선 캠프의 조직 본부장을 맡았고 성남시 의회에서 민주당 대표를 맡기도 한 사람입니다. 다시 과거로 가서 2006년 이재명은 성남시장에서 낙선합니다. 하지만 정종삼은 2006년 성남시
시의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있어가지고 정종삼은 뭘 했냐? 성남시립병원 설립이죠. 이재명의 가장 큰, 본인이 말하는 큰 커리어, 그 커리어 성남시립운동 설립운동을 단식까지 했던 게 정종삼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 그게 좀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또 잘 알고 있는 이재명 팬클럽의 원조, 개딸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손가역이었다. 손가역. 자, 보이시죠? 정종삼 의정 보고서 이재명과 손가역 출정식. 가자,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 참여로 세상을 바꾸자. 손가락 혁명군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입대하고,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전투하며, 스스로 진급하고, 스스로 조직하며, 스스로 전략을 세우는 하늘의 군대, 민심의 군대라고 이재명이 이야기를 했던 게 손가역이죠. 여기에 있어가지고 효과가 정말 크다. 기사를 보면은 꼭 공감을 누르고 댓글을 달고 댓글 추천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손가락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손가락 혁명입니다. 라는 것에 담당을 하고 있던 것이 정종삼이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보셨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의 정치적인 근원은 성남시민 모임에서 출발했고, 그 모임의 사람들은 반미운동, 성남도시개발, 이권투쟁, 거기에는 김현지가 있었고 거기에는 회계사 최명수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손가역의 정종삼도 있었다. 그런데 성남시민 모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높게까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그 이재명과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은 김현지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단순히 김현지가 오랫동안 이재명과 함께 지냈기 때문 아니죠. 30년 동안 된 거는 성남시민 모임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이재명의 많은 것을 김현지가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고 세무사 최명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이건 정치적인 공동 운명체가 아닐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성남시민 모임 최명수 세무사 왜 같은 빌딩에 있었을까? 성남시민 모임의 회계사 최명수는 왜 함께 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많이 유익했다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작하기 앞전에 이제 김현지가 결국에는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보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속실장도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보직 변경에 있어가지고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보직 변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김현지가 실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기 앞서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최근 들어서 흰머리가 제가 몇 가닥이 나거든요. 흰머리가 몇 가닥 나는 거 이외에는 아주 건강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어느 곳에서도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에는 김현지 니르바나까지만 적었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 내용에는 김현지 니르바나 그리고
출신 학교까지 드디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그리고 다른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방송을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에는 정말 의외의 인물도 등장하니까 방송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현지에 대한 단독 보도를 내보낸 뒤로 많은 분들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셨는데 그 결과 김현지가 도망가게 돼버렸다. 샤론 앤님께서 박강배님 힘내라 라고. 아유, 고맙습니다. 김현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불러가지고 때려야 되는데 부르기 전에 지금 도망치고 있는 그런 꼴이 돼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민주당 내부에서 벌써 얘기가 나왔던 거죠. 김현지의 보직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KBS 라디오에서 이미 나왔었습니다. 결국 국정감사 출석 요구가 부담스러워해서인지 아니면 민주당과 이재명이 김현지를 국감을 안 받는 자리로 보내려고 하는 건지 뭐 지금은 후자에 가까운 것 같죠. 저는 사실 이렇게 빠르게 김현지가 도망치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김현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꼬리 자르기가 된다면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김현지를 국감에 부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에 있어가지고 세 가지 단독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단독.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썸네일에는 간략하게 김현지는 니르바나다라고만 적었는데 이 방송을 오늘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방송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만든 성남시민 모임 1996년부터 활동했던 그 모임에 현재 이재명 그리고 성남시 신상진 시장 그리고 이재명의 형 이재선 회계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 중에서 손가락 혁명단, 손가역 출신도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김현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김현지가 성남시민 모임에서 사무국장을 하면서 올렸던 게시글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거기에는 반미 활동을 촉구하는 글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명의 세무사가 발견되는데 그 발견되는 세무사는 바로 김현지의 남편 최명수였다. 그 최명수가 성남시민 모임에서 회계사 활동을 했었다라는 점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김현지가 혹시 이재명의 최측근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재명이 대표로 있던 그 모임에서 돈 관리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김현지는 총무비서관을 맡으면서 지금 또 대통령실의 돈 관리를 맡았었지만 지금은 또 보직 이동이 돼버렸네요. 저는 이게 우연치고는 너무 많이 반복된다. 그리고 이 관계가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엮여 있더라. 김현지의 남편까지도 한 모임에 있더라. 라는 말씀을 지난 방송에 단독 보도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니르바나가 김현지가 아니냐라는 하나의 썰, 많이들 의심하셨겠지만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가 가장 처음으로 주장했었죠. 본인 블로그에 이재명한테 진실 요구를 주장하면서 니르바나가 김현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블로그에 남기면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유발시켰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이 니르바나 0415에게 생일 축하하는 트위터까지 나오면서 그 이야기에 신뢰도까지 올려주었습니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니르바나 0415에게 생일 축하한다 라고 이렇게 트위터리한 니르바나 0415에게 트위터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니르바나 0415도 성남시에서 일하는 것 같은 트위터들을 이재명에게 보내면서 니르바나가 이재명과 실제로 엄청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심을 샀었습니다. 자, 이게 가려져서 그렇지 이게 니르바나의 계정입니다. 이재명에게 시장님 이재선이라는 그 이상한 분 오늘 시청에서 발견되었답니다. 난동 피워서 경찰이 잡아갔다는데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큰일입니다. 자, 시청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느낌의 글 확실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님, 이게 시청에서 발견되는 거를 시장한테 이야기한다. 자, 다음 글. 그 이상한 사람이 시장 형님이라고 하면서 사고치고 다니는데요. 엊그제는 순회역 롯데백화점에서 난리 피우는 거 본 사람도 있어요. 리트윗해서 시민들에게 주의보 발령해야 할 것 같네요. 수고하세요. 라고 보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안 가려진 사진입니다. 니르바나. 시장님, 아까 우리 집 아이가 여기서 자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시청 앞마당에서 아는 아저씨라며 뛰어가길래 얼른 붙잡았네요. 그러니까 이 니르바나 0415 껌 좀 씹던 언니라는 사람이 본인 아이가 이재명에게 뛰어가면서 아는 아저씨다 라고 하면서 얼른 붙잡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트위터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있어서 사람들이 니르바나랑 이재선 씨가 말했던 그 니르바나 그리고 트위터리한 니르바나가 이재명에게 이야기를 하네. 여기까지 나온 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추측이었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드리겠습니다. 제가 김현지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운영을 했던 성남시민 모임 이 홈페이지에 파편들을 열심히 분석해서 지난 방송을 해서 여러 가지 단독을 보내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열심히 찾던 도중에 하나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자, 성남시민 모임 홈페이지에서 발견됐던 니르바나입니다. 니르바나. 오랜만에 책을 샀습니다. 체게바라 평전을 샀습니다. 자, 성남시민 모임 김현지가 사무국장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던 곳에서 니르바나가 발견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똑같죠? 아까 전에 트위터리한 아이디랑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체게바라는 마르크스주의자. 좀. 뭐 이게 2000년에 적힌 글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좌파들이 특히나 체게바라를 좋아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니르바나가 김현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사실 뭐 성남시민 모임에 니르바나라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에이, 박감별 씨 겨우 그거 가지고 똑같다 얘기하냐가 아니라 자, 보세요. 오늘 방송 중에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 현지입니다. 쓰신 분 니르바나.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솔직히 저 이거 발견하고 혼자서 박수 엄청 쳤습니다. 여기서 매일
음모론처럼 돌아다니던 니르바나가 김현지다라는 썰이 음모론이 드디어 그 음모론이 아니고 진짜가 되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남 시민 모임에서 활동하던 니르바나는 김현지였다. 그 와중에 또 목격자 K님께서 박강배님 취재력 현지 누나 지리겠어. 현지 누나 그 이마트 그 야탑에 있으니까 거기서 또 지리지 않는 그런 디펜더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격자 K님께서 또 슈퍼챗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사무국 현지입니다. 성남시민 모임 사무국장 현지입니다. 그리고 그 김현지의 글쓴이 아이디는 니르바나.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김현지가 이제 니르바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은 우리가 무슨 글을 적어 썼는지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 단독. 니르바나의 출신 대학교.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면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후원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했죠. 전남대다, 상명대다, 뭐 종로 내에 있는 한 대학이다. 이거 방송을 진행해야 되니까 자 박수 준비하세요. 저 대학 다닙니다. 자,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넘겨볼게요. 니르바나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다. 사이버 공간의 대학이 올해 생겼답니다. 학교 다녀본 지가 저도 꽤나 오래됐죠. 자,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대학교예요.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 김동춘 교수의 한국사회론을 신청해서 듣고 있다. 그리고 무료 강좌인 마강수 교수님의 강의도 듣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저 대학 다닙니다. 니르바나. 아이고, 마리노님 슈퍼챗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죠? 뭐 마강수 얘기 나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듣도 보도 보지 못한 대학교,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과연 이 대학교가 무엇인지. 자, 찾아봤어요, 기사를. 사이버 대학교 네투니 6일 개강. 뭐 저는 처음 들어본 대학교였어요. 처음 들어본 대학교가 메트로폴리탄? 근데 대표가 황인욱? 잠깐만, 황인욱이 누구지? 하면서 넘겨봤습니다. 그 결과는 꽤 놀라웠다. 자, 종부지역당 사건 황인욱 사이버 대학 개설.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구속됐다. 1998년 8월 15일 김대중 정권에 있어가지고 특사로 풀려났던 황인욱 씨가 사이버 인문대학교를 열었다. 그 밑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밑에 마강수 강만길 유초와 정현백 이희화. 자, 아주 똑같은 이야기죠. 여기도 딱 나왔었죠. 여기에서도 본인이 마강수 나온다. 니르바나 저 대학 답니다. 자, 소망님, 큰 슈퍼챗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나오는 니르바나가 김현지가 맞다면은 왜 대학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지, 그게 정식으로 학점을 인정받고 수료한 것이 아니라서, 고졸이라서 그렇게 밝히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은 수강한 사이버 대학교가 종북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국감에 가서 제대로 밝혀졌어야겠죠. 근데 여기까지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방송 초반에 혹시 단독이 3가지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니르바나가 김현지라고 글을 작성했다. 두 번째, 그 니르바나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가 종북대학교였다. 사이버 대학교였다. 자, 이까지가 두 번째 단독이죠. 세 번째, 세 번째 단독이 무엇인가?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남 시민 모임의 지난 게시판입니다. 시민 모임 사무실 이사합니다. 아우, 뭐 어디로 이사할지. 자, 여기에 사무국장의 김현지죠. 김현지가 뭐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간다. 그러면 성남 시민 모임에 있어가지고 어디로 이사했을까? 제가 그래서 이 주소를 찾아서 등기부를 떼봤습니다. 등기부를 떼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이름이 나왔다. 바로 소유자 김혜경. 성남 시민 모임의 사무실의 소유자는 김혜경이라는 이름의 사람이었다. 이 김혜경이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이 맞다면은 성남 시민 모임은 부부 모임이었다. 거기에 김현지는 사무국장을 했었고 김현지의 남편은 세무사를 담당했다. 가족 시민 모임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현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제가 이제는 좀 방송하는 시간보다 좀 연구하고 찾는 시간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단독이 있습니다. 내일은 김현지가 사무국장으로 있던 성남시민 모임과 경기 동부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의 김현지의 폭로가 이루어진 뒤로 이상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폭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은 그녀를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승진까지 시켜주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언론과 정치 평론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함이다. 국정감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총무비서관의 그 자리와는 다르게 제1부속실장을 맡으면서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결정해라 라는 발표를 하였고, 거기에 이어서 민주당은 김현지를 국감에 부르지 않겠다 라는 의사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과연 김현지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꽁꽁 숨기기 바쁠까요? 김현지가 이재명의 최측근이라서? 아니면은 김현지가 오히려 이재명보다 더 윗사람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것은 국감에서 밝혀져야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현지의 세 번째 폭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김현지의 남편 최명수,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김혜경, 그리고 반미활동, 그리고 김현지 출신 대학으로 추측되는 곳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제 예고해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김현지의 고향, 그리고 김현지와 경기 동부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뭐 카더라 같은 내용에 의존하지 않고 김현지가 직접 작성한 그리고 직접 운영했던 홈페이지에 남아있던 그 파편들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찾아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때리는 것보다는 진실로 때리는 것이 훨씬 더 아픈 법입니다. 자, 김현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경기 동부 연합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름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 동부 연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사람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하영옥, 김영한, 그리고 포함해 한 명 더 이석기까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영옥과 김영한은 주사파의 대부, 대모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민혁당 반제청년동맹이라는 반청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석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직은 99년에 국정원에서 적발했습니다. 어떤 사건? 민혁당 사건. 그 민혁당 사건으로부터 그들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조직 수뇌부였던 김형환은 북한의 지령으로 지하당을 조직해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99년도에 밝혀졌고 그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영환은 90년대 초반에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밀입국을 합니다. 밀입국하여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그리고 그 김일성으로부터 공작금 20만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20만 달러와 권총 2정을 받고 구속됐던 사람이 김영환입니다. 그 김영환이 운영했던 단체, 민혁당은 약 100명 정도 되는 단체였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그 많은 단체, 이번에 많은 단체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조직원들끼리도 서로 모르는 단체였다. 김영한 충북 도지사랑은 관계없습니다. 그 이름만 똑같아요. 아무튼 그 중에서 김영한은 전라도를 담당하고 있었고 하영옥은 수도권, 그리고 그들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는 것을 보고 김영한은 전향을 합니다. 하지만 하영옥은 끝까지 자수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징역 8년이요. 아무튼 제가 전향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영한 씨는 주체사상 이론, 그 이론을 대학가에 퍼뜨렸다는 그게 굉장히 죄책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반성문도 적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북한에 가서 막 민주화 운동도 펼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일리 NK, 얼마 전에 예성강 이야기도 데일리 NK에서 나왔었죠. 그 데일리 NK 거기에서 필진으로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탈북도 돕고 대북 전단도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영옥과 이석기는 달랐습니다. 하영옥과 이석기는 김영환과 다르게 끊임없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석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석기는 물론 김영환과 하영옥과 함께 활동을 하긴 했지만 민혁당 또는 반청이라는 좀 다른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 경기 남부위원회다. 본인은 부정하고 있어요.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이석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출신입니다. 하영옥과 김영환은 서울대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타조직이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주장에 신빙성을 좀 더해준다. 자, 여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슬슬 궁금해하실 텐데 왜 이재명과 김현지 이야기는 안 하냐 한다면은 이제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석기는 경기 남부위원회에서 활동을 어디에서 했냐? 성남과 용인에서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민혁당 사건 이후로 단체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석기의 별도 단체인 경기동부연합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동부연합의 이석기, 성남시민모임의 이재명, 둘 다 나이가 비슷하죠. 이석기는 62년생, 이재명은 63년생.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던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 다 성남에서 조직을 운영했던 이석기와 이재명,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남이라는 곳이 굉장히 좁은 동네입니다. 대부분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좁고, 심지어 분당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구성남은 굉장히 작은 동네였죠. 저는 그 전에 있어가지고 성남시민모임, 이재명이 운영했던 성남시민모임, 그리고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은 썰들이 있었지만 저는 오늘 두 단체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 증거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두 단체를 성남 지역에 위치한 깐부 관계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깐부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증거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근거가. 일단 여러분들이 좀 제가 너무 길게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잠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김현지의 고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썸네일이죠. 뭐 메인 주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남시민모임, 여기에서 적힌 글입니다. 자, 주민자치센터 자료 안내, 여기에서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뭐 경원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성남시민모임, 이재명과 김현지가 운영했던 그 모임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요. 글을 남깁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젝트 진행한다는 그런 글이고, 거기에 뭐 음주 이야기를 적절하게 뭐 농담을 섞습니다. 누군가의 음주라고 하는데 뭐 누군가의 음주는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글이 적힌 다음에 김현지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적습니다. 자, 주민자치센터 자료 안내 감사. 여기에 김현지가 뭐 김영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이야기를 블라블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뭐 토론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쭈르르륵 내리다 보면은 PS가 있어요. 근데 PS,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몇 주 전 고향 광주 어버이날, 여기에 너바나 김현지. 여러분들, 제가 김현지의 고향을 찾아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김현지 씨도 본인 고향을 까먹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현지 씨도 혹시 제 방송 보고 있다면 까먹고 있다가 맞다, 내 고향 광주였지 라고 생각한다면 김현지 씨도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김현지의 고향, 본인이 스스로 고향에 내려갔다 하는데 거기에 광주광역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현지 씨는 본인의 나무 위키에 적혀 있지 않았죠. 드디어 본인 지역 출신 고향란에다가 광주를 적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고위공직자의 고향은 스스로 밝혀야지 뭐가 부끄러워서 그걸 못 적습니까?
아무튼 2001년, 저게 2001년에 적힌 글이에요. 2001년 어버이날에 맞이해서 김현재 씨는 광주에 다녀왔다. 아마 고향 때문에 그 김현재 씨의 출신 대학이 뭐 전남대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전남대 출신일 수도 있고 중퇴일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김현재 씨가 스스로 글을 적었던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일 수도 있고요. 사이버 대학교죠. 그래서 그것은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해야 되죠. 아무튼 김현지 씨가 고향 광주에서 올라와서 성남에서 정착을 하죠. 그 김현지는 꽤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김현지 씨가 집들이를 가요. 집들이. 근데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는 분의 집에 갑니다. 그게 누구의 집들이인지 아십니까? 누구의 집들이? 저는 이거 보고 꽤 놀랐어요. 저는 이재명이랑만 친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상진, 김미숙 집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상진 시장의 집에 놀러 갔다라고 합니다. 저는 김현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서 헤매고 있지만, 저는 신상진 씨가 직접 밝혀준다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신상진 시장도 뭐 운동권에서 전향했던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국민의힘, 대한민국을 위해서 본인이 김현지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으로서 스스로 좀 밝혀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아무튼 제가 이렇게 성남시민 모임, 경기동부 연합, 깐부관계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제 그 증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크린샷 찍을 준비하세요. 스크린샷. 그리고 이거 많이 퍼뜨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셨죠? 이 홈페이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성남시민 모임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이시죠? 뭐 김현지 이름도 올라와 있고, 김현지 씨 뭐 치얼업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오른쪽에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가보니까 경기 동부연합. 자, 성남시민 모임 홈페이지에 아주 다수의 글이 경기 동부연합이 적은 글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통해서 성남시민 모임과 경기 동부연합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이 글만 적었냐? 아니요. 자, 딱 보이시죠? 이게 딱 스크린샷 딱 찍기 좋겠네. 여러분들 스크린샷 찍으세요. 성남시민 모임 김현지, 바로 밑에 경기 동부연합.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성남시민 모임에 한 글이 적혀요. 용산 미군기지 성남 이전 결사 반대와 우리 땅 되찾기 성남시민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두 모임이 참가합니다. 성남시민 모임과 경기 동부연합이. 자,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글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성남 이전 결사 반대. 쭉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참가 단체가 나옵니다. 참가 단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성남시민 모임, 그리고 밑에 이 단체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남청년대학, 성남청년, 21세기 청년회, 분당청년회, 푸른학교, 그리고 경기동부 지구대학 총학생연합. 뭐 이름도 많죠. 그리고 여기에서 집중해야 될 게 있다. 누구냐? 밑에 이 글을 적은 사람. 바로 신건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신건수. 자, 이 사람 누구냐?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출신. 자,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아까 전에 제가 누구 이름 얘기하면서 나왔던 대학교입니까? 바로 이석기죠. 전대협에서 신건수는 간부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동부연합 모태가 된 것으로 알려진 터사랑 청년회 설립자 중 한 명이 바로 신건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이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와 이재명의 녹취록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재선 씨가,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가 이재명한테 너 신건수가 누구냐? 통합진보당의 당원이냐? 라고 물으니까 이재명은 야 시끄러 이 새끼야 라고 대답을 해서 아주 큰 논란이 됐었죠. 이 녹취록은 여러분들 다른 홈페이지에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신건수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냐? 지금까지 그 녹취록에서만 발견되었던 그 이름 신건수, 실제로 방금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성남시민 모임의 홈페이지에 신건수의 이름이 다수 발견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재명과 김현지와 관계성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신건수, 많이 알려진 그런 관계로는 성남시 의료원 설립을 이재명과 같이 했다. 그게 첫 번째 얘기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저 사진으로 통해서 우리는 그 전부터 성남시민 모임과 신건수는 서로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는 그런 사이다. 그리고 반미 단체 활동까지 함께했다. 그리고 성명서도 마찬가지로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는 저 사진을 보고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많은 단체 이름을 얘기했어요. 근데 다 거기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푸른 학교, 그 푸른 학교도 신건수가 이사를 맡고 있는 곳이고 터사랑 청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경기동부연합의 전신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신건수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김현지가 운영했던 성남시민 모임 홈페이지에 남긴 신건수의 글이었고, 그러면 신건수의 홈페이지가 있었냐? 네, 있었습니다. 제가 신건수가 운영했던 홈페이지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신건수가 활동했던 홈페이지에는 어떤 글이 있었냐? 자, 이거는 성남민족 민주청년단체연합이라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자, 이 홈페이지에 어떤 글이 있었냐? 자, 보세요. 성남민족 민주청년단체연합. 여기에 바로 보이시죠? 성남시민모임. 그리고 밑에 여러분들 익숙할 겁니다. 민중의 소리, 민중의 소리. 이 민중의 소리 뭡니까? 이것도 이석기가 이사로 있는 바로 그 민중의 소리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홈페이지에 성남시민 모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이 시즌에 이재명이가 도주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망치고 있을 때. 여기에도 성남시민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따지면은 성남시민 모임의 리더를 잃었을 때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모습인 겁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성남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터사랑 청년회. 이게 경기동부연합의 전신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셋 다 다 들어간다는 말도 있고요. 여기에도 성남시민 모임이 있고 여기 환경운동연합. 아, 여기도 재밌는데. 여기에 또 보시면은 여기는 홈페이지가 그 다음에 업데이트 된 거예요. 업데이트. 여기에 보시면은 성남민족 민주청년단체연합. 성청년입니다. 성청년.
여기에 이재명 변호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구속당하고 있을 때, 도망치고 있을 때 그 시즌에 적힌 글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터사랑청년회, 성남청년회 소속 단체가 적혀 있죠. 그리고 성남 지역 사이트의 푸른 학교, 성남청년대학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업데이트 된 거예요. 업데이트. 성남민족, 이름 너무 길어. 아무튼 성청년 여기에 보시면은 민주노동당, 성남청년대학 뭐 등이 있고 시민사회 밑에 딱 보이죠. 푸른 학교, 성남시민모임 딱 보입니다. 여기는 양심수 석방을 위한 외침. 이거는 뭐냐면은 양심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게 이석기 어머니. 그 이석기도 저때 제가 알기로는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석기를 석방하라 하면서 그 어머니를 보여주면서 후원을 받은 게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얘기 나왔던 하영옥이에요. 하영옥 계좌로 돈을 받습니다. 이석기 석방을 해주기 위해서. 그 계좌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게 너무 웃겨. 다 연관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너무 많아가지고 좀 혹시 지루하실까요? 여기에도 성남시민 모임 딱 보이죠? 뭐 남북 청년 학생 통일 대회 다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김미희라는 사람도 여러분들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희. 여기 또 나오네요. 민중의 소리. 백군공대위는 뭐냐면은 백군공대위도 이재명과 관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미군 얘기하고 미군 장갑차 얘기하고. 요거는 그겁니다. 성남청년대학이라는 홈페이지 들고 온 글인데 단체가 좀 너무 많을까봐 여러분한테 딱 단체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성남청년대학 2000년대에 운영했던 글입니다. 성남청년대학. 여기에 이석기 이름이 보이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클래시 리님께서 또 슈퍼챗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조금 지루하시죠? 이제 단체 요것만 마지막 보여드릴게요. 이제 푸른 학교 홈페이지예요. 이것도 성남 중심으로 있던 홈페이지고, 그리고 신건수가 이사로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김미희, 그리고 민중의 소리의 윤원석, 그리고 경기동부연합의 한용진이 있던 곳이죠. 이제 중요해요. 한용진은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눔환경의 대표가 한용진입니다. 그러니까 나눔환경이랑 푸른학교 계속 인물이 겹쳐요. 지역도 똑같고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 집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자, 이 푸른 학교에도 성남시민 모임 딱 보이시죠? 성남시민 모임 딱 보입니다. 푸른 학교 홈페이지에 여기에서도 성남시민 모임이 딱 있더라. 2002년 시즌에.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하시죠? 이재명과 무슨 관계냐? 이재명과 무슨 관계냐? 성남시민 모임 푸른 학교 딱 붙어 있습니다. 배너가 자기들끼리 서로 공유합니다. 딱 붙여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혹시 김미희, 민주노동당 김미희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늘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시죠? 김미희, 푸른 학교 김미희, 그리고 신건수 푸른 학교. 그 김미희가 누구냐면은 성남시장 때 선거 때 이재명과 단일화를 한 사람이 김미희고, 그 김미희 푸른 학교 관계자다. 그 김미희 뿐만 아니라 신건수도 푸른 학교 관계자다. 그리고 성남시 이재명 인수위원회를 맡은 게 김미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익숙한 이름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익숙한 이름이. 성남시 인수위원회 명단. 이때 2010년이죠. 이 시민행복위원회라는 게 이게 인수위원회예요. 여기에 위원장이 김미희.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 그리고 김미희, 그리고 밑에 김현지. 여러분들 드디어 이 사람 이름도 나왔습니다. 정진상. 그리고 윤원석, 그리고 신건수 이름이 나왔죠. 그리고 바로 옆에 유동규 씨 이름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신건수. 이제 신건수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건수는 이재명의 비서실에서도 근무하기도 합니다. 자, 경기 동부연합과 통진당,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많이 엮여 있다는 것을 오늘 제 방송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었던 분도 많겠죠. 근데 이번에는 홈페이지, 그들이 운영했던 홈페이지에서 서로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림으로써 조금 더 그 주장이 신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제가 찾아온 과거의 흔적들로 여러분들께 신뢰를 드렸다면, 마지막으로 현재 모습은 어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신건수가 운영했던 터사랑 청년회, 그 터사랑 청년회 현재 페이스북 메인 화면입니다. 터사랑 청년회. 그 터사랑 청년회는 평화협정으로 가자 평양.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 종북단체와 계속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재명 스스로 얘기를 해야 돼요. 빠르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왜 웃었냐면은 좀 재밌는 게 준비되어 있어서 성남시민 모임 홈페이지에 꽤 재밌는 게 있었어요. 성남시민 모임 홈페이지로 육행시를 지었대요, 누가. 자, 성질이 못된 것들이 아마 전생에 싸움 깨들였나 보다. 남 잘 되고 칭찬하는 꼴을 죽어도 못 보고 물어뜯어야만이 직성이 풀리지. 시기와 질투심을 빼면 시체. 오늘 또 어디 매장시켜버릴 사람이 없나. 눈깔이 시뻘건 것들이 시민운동이라 지나가는 똥개들이 웃을 일. 민심을 이간시키는 것은 식은 죽먹기라서 언제나 지들 잘난 맛에 지들 몸에서 똥냄새 나는 것도 모르고 천민들이라 지난날 지들이 받은 천대를 앙가품하려고 발버둥 치는 꼴이 애처롭도다. 모가 나다 보니 주변과 융화가 안 되는 것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지들 앞도 제대로 못 가린 것들이 남의 앞을 가리려 한다니 참 우스운 집단들. 임종을 맞이할 준비나 해라. 성남시민 모임에 이재명이 운영했던 홈페이지에 화가 났던 사람이 적은 글입니다. 아우, 좋은 글이죠. 그리고 자, 2002년 6월 21일 이재명이 한참 힘들 때죠. 한참 힘들 때 또 적혀있던 글이에요. 제목, 일전에
사무실이 도망자 거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마 이 도망자가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 게 아니었죠. 김혜경 거였죠. 그래서 전에 게시판에서 봤는데 시민 모임 사무실이 누구 개인 거라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그 누구라는 사람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당시에 성남에서도 이렇게 민심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이 글로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있습니다. 성남 시민 모임 살기 좋은 성남 만들기. 앞으로 이재명 변호사가 의혹이니 뭐니 하는 거 절대 믿지 말자. 속았다 이재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이거 속아도 보통 속은 게 아니군요. 분당 주민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요? 도덕성이 중요시되는 시민단체에서 이런 불법을 저지를 수 있나요? 이재명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앞으로 겁이 나서 어떻게 시민단체에서 일하나요? 아무리 목적이 정의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불법을 저지른다면 누군들 뭐든 못하겠어요? 정말 실수한 겁니다. 시민 모임은 이 기회에 각성하고 문을 닫아라. 이게 당시에 녹취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검사 사칭 사건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불법 도청과 녹음에 공포를 떨고 있다. 이 당시에 성남 시민 모임이 문을 닫았더라면 아마 대한민국이 조금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됐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근데 요거를 좀 보시면은 당시 성남 시민 모임에 훌륭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훌륭한 글. 열심히 일한 제명 떠나라. 2002년에도 적혀 있습니다. 2002년에도 적혀 있던 글이 열심히 일한 제명 떠나라. 제목 쓰신 분 이진명. 열심히 일한 제명 이젠 떠나라. 열심히 거짓말한 제명 떠나라. 열심히 연체한 당신 역시 떠나라.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는 당신 차라리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하라. 당시에 시민모임 홈페이지에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하라 라고 이재명 씨에게 일침을 날린 글이었습니다. 저 글대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참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준비 많이 했고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거의 이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 되게 소수인데 거의 몇 시간 동안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번이 김현지의 단독 3번째 방송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방송할 내용이 있다면 또 앞으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꼭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이 방송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추석 밥상에서 이 내용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 꼭 도와주십시오. 나왔어요, 보도가. 김현지,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성공 보수 대신에 챙겨. 조선일보에서 20여 년 전 이재명의 성공 보수 채권을 김현지에게 양도했다라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면 좋은가? 결국에는 이재명과 김현지는 경제적으로 묶여있는 운명 공동체였다. 심지어 법조계에서도 이런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전까지는 정치적, 사회적 목표를 같이 두고 있다 정도 평가를 받았다면 변호사 성공 보수를 나눠주는 거, 아주 개인적인 성과를 나눠줄 정도로 그들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이 아닌 사람이랑 끝까지 가려면은 서로가 뜻을 함께 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겠지만 서로 비밀이 있거나 또는 돈으로 엮여 있거나 한다면은 끝까지 갈 수 있겠죠. 30년 동안. 심지어 뭐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뭐 조심스러운 이야기, 속보
뭐 비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김부선 씨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우연찮게 김희경 씨는 또 부인이고 김현지 씨는 또 30년째 정치 파트너죠. 이걸 두고 세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 다시 이재명이 삼김 정치를 완성시켰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뭐 김 씨가 대한민국에서 뭐 가장 많은 성이긴 하지만 뭐 재밌는 평가라 생각합니다. 뭐 김정은까지 들어온다면 사김 시대겠죠. 사김 시대. 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화재로 인해서 국정자원 데이터 9월 달치가 사라졌다. 완전히 사라졌다. 인사처에 있는 공무원 인사자료가 복구가 불투명하다. 제일 치명적인 거죠. 공무원 인사자료 통째로 소실되었고 복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김현지를 포함한 이재명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 공개를 한 다음에 이틀 뒤에 화제가 있었죠. 그게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포털까지 마비가 되면서 이제 조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건이 일어나면은 범인은 보통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자가 범인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번 화재가 사고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사고가 아닌 사건이라면 반드시 범인은 화재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이 똑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현지! 오늘 또 김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4일째입니다. 오늘은 김현지에 대해서 좀 아껴왔던 카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혹시 안 하신 분 있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단독을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현지를 좀 추적하는 도중에 김현지의 인스타그램의 계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은요, 그 김현지 씨가 예전 대선에 논란이 됐었죠. 2021년에. 그때 삭제를 했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거북목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찾아본 결과 김현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방송에 나가면은 김현지의 계정은 삭제가 되겠죠. 자, 우리가 계정을 찾았으면은 보통 가장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게시글 적었나? 무슨 글을 적었나? 봐야겠죠. 근데 정말 아쉽게도 게시글은 전부 다 지운 상태였다. 그런데 성과가 없었냐?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시겠죠. 그게 김현지의 계정인지 네가 장담할 수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해당 계정을 팔로우하는 계정들에서 아주 많은 이재명의 성남시민 모임 출신들의 사람들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아주 많은 김현지 중에서 왜 하필 성남시민 출신의 사람들과 겹치는 그런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김현지를 찾아보니까 이 김현지가 팔로우 하는 계정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정부 계정, 두 번째는 누구였냐? 강훈식의 계정이었다. 지금 김현지가 대세냐, 강훈식이 실세냐, 그렇게 정치권에서 싸우고 있는 가운데 김현지가 유일하게 팔로우하는 계정은 강훈식이었다. 이걸 두고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또 이게 아닐 테니까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의 남편 이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잉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뭐 남편 가족 얘기보단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부부도 아니에요. 부부도 아니지만 계속 김현지를 따라가고 있는 계정이 있더라.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 논란이 있는 인물과 세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경기 동부연합과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에요. 백승우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백승우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백승우도 마찬가지로 성남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남 수정구 출신입니다. 성남 수정구 출신. 그리고 또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고 또 통합진보당 출신입니다. 지금은 진보당 출신이죠. 자, 그러면 백승우라는 사람은 계정 들어가 봤더니 김현지가 이렇게 또 백승우를 팔로워 있고 이렇게 이런 관계. 김현지를 치니까 나오더라. 또 이게 또 뭔가 프랑스 혁명 그 당시에 또 푸사네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이 계정을 찾은 지가 사실 첫날에 찾았어요. 첫날에 찾았는데 며칠간 또 성남시민 모임에 지금 집중한다고 김현지 SNS를 좀 다루진 않았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왠지 삭제할 것 같기도 했었고.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김현지의 계정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는 사람이 83명밖에 없다. 83명밖에 없는 이 김현지의 비밀스러운 계정. 이 김현지의 계정을 어떻게 백승우가 알고 팔로우를 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 팔로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성남시민 출신, 뭐 민주당, 그리고 백승우와 또 다른 통합진보당 출신의 인물이 또 있는데 이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승우가 누군데? 라고 이제 물어보시겠죠. 백승우라는 이름을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이재명의 성남시장 인수위 당시에 참가했던 인물이 백승우입니다. 그 인수위에는 김현지가 있었고 심지어 유동규 당시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공동위원장이 있었고 그 유명한 정진상도 있었죠. 마지막으로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김미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미희. 네, 또 김미희예요. 어제 방송 보신 분 아시겠죠? 김미희가 누구냐? 성남시장의 후보였어요.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었는데 이재명과 단일화를 하면서 인수위원장을 맡은 사람인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김미희도 경기동부연합 출신이고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백승우의 와이프가 김미희입니다. 백승우는 김현지를 팔로우하고 있었고 백승우의 와이프가 김미희입니다. 둘 다 이재명 성남시 인수위에 참가했던 사람이 백승우와 김미희, 그리고 당시에 정진상, 김현지, 그리고 유동규. 당시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이제 됐을 때 정치평론가들 얘기를 좀 빌린다면은 지지 기반이 약했던 이재명은 실질적 세력을 이제 중요시했고 경기동부연합은 이재명을 징검다리 삼아서 세력을 확장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터졌어요. 뭐 법적 공방까지도 터졌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이 검찰 조사까지 다 다니기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세력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결국에는 나눔 환경 사건 이야기가 다시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김미희 전남 목포 출신이에요. 전남 목포 출신. 1987년에 집시법 위반을 합니다.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대충 사이즈 나오시죠? 사이즈가. 좌파들의 성골이다, 성골. 또 심지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이라고 불렸던 게 김미희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된 이후로 김미희랑 뭔가 함께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 인수위를 하니까. 근데 그 얘기가 많습니다. 경기동부연합 출신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은 청소 용역 업체에 선정이 됐냐. 당시에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무혐의가 나왔지만 수의 계약 사이즈가, 당시에 성남시와 수의 계약 사이즈가
200억. 200억을 수의 계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법령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성남시가 계약 방식 개선하겠다. 뒤늦은 조치를 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2022년에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관계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많았었는데 어제 뭐 제가 김미 재방송에서 이제 보신 분도 있겠지만 김미는 푸른 학교. 근데 그 푸른 학교 왜 자꾸 성남시민 모임이랑 엮이냐? 사실은 푸른 학교는 1997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나눔 환경은 2010년대 이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인 거고, 푸른 학교는 1997년대에 만들어진 거고,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사진들은 2002년, 2003년쯤에 사진들이었죠. 그리고 제가 자꾸 왜 단체들끼리 게시글을 남기는 등의 교류하는 모습을 왜 자꾸 보이냐? 라는 모습을 어제 제 방송에서 보실 수 있었는데요. 뭐 이제는 당도 다르고 김현지의 아주 소수만 아는 그 계정이 거기서 왜 김미희의 남편 백승우가 나오냐? 이 부분이 이상한 겁니다. 예전에 또 심지어 김미희가 반미 활동을 신건수와 함께 했다는 것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 보여드렸고, 성남시민 모임에 신건수가 또 글을 올렸고, 거기에는 또 반미 메시지가 있었다. 그 신건수도 김미희의 푸른 학교의 이사로서 활동을 했었고, 이재명과 함께 성남시 의료원 창립운동을 함께 했었고, 여기에 신건수는 이재명의 비서로서도 활동을 했었다. 자꾸 엮이는 거예요. 자꾸. 솔직히 이 정도로 엮여 있으니까 뭐 계속 종북 논란, 통합진보당 논란, 경기동부 연합 논란, 이런 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김미희 때문에 계속 통진당 경기동부 연합 공격받았습니다. 그러면은 2년을 끊을만 또 한데, 백승우는 김현지의 아주 비밀스러운 계정, 소수만 아는 계정을 팔로우를 하고 있더라. 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저는 해석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김미희 얘기 좀 잠깐 좀 해드릴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주사파의 대부 김영한 씨의 진술 내용이 동아일보에 있었어요. 거기에 김영한 씨가 북한 공작금 1억 5천만 원 중에 6천만 원을 김미희 및 다른 후보들에게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김영한 씨 북한 공작원 6천만 원, 그리고 여기 이름에 등장하는 것이 김미희입니다. 이걸 보고 김미희가 고소를 해요. 명예훼손이라고. 그래가지고 검찰에 출석해가지고 여러 조사 끝에 그 명예훼손이 무혐의가 나옵니다. 무혐의. 자, 북한 자금 김미희, 이상규 등에 지원했다는 이 사실, 이 발언이 죄가 없다. 무혐의다. 여기에 검찰은 그 이유가 김영한 씨의 주장, 돈을 북한 공작금을 줬다는 그 주장, 민혁당 사건 당시의 판결문에도 있었고 신빙성이 있었다. 그리고 김미희는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주장에 혐의가 없다라고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왜 자꾸 김미희가 이재명이랑 엮이냐? 여러분, 또 김씨네요. 김현지, 김부선, 김혜경, 김미희, 김정은, 이거는 김정은은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5김, 4김 아니면 5김, 3김 알 수 없죠. 자, 근데 김현지의 인스타그램에, 그 비밀스러운 인스타그램에 또 한 명의 경기동부연합 출신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등장해요. 이 사람 또 역시 경기동부연합 출신이었다. 자, 바로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잘 모르실 겁니다. 박승흡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승흡. 레디앙이라는 진보 매체 인터뷰에 의하면은 이 박승흡은 PD 출신 계열인데 이상하게 경기동부 연합에 붙었다라는 그런 인터뷰가 있어요. 네, 박승흡, 흡이에요. 흡. 우리는 사실 별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뭐 민주당에 어떤 인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통진당 쪽 사람이다. 민노당 쪽 사람. 우리는 뭐 완전 유명한 거 아니면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김현지의 그 비밀스러운 계정을 팔로우를 하고 있더라. 하필이면 그 사람이 또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사람이 거물 출신이에요. 무려 전태일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박승흡이다. 제가 이제 이거를 너무 파다 보니까 거의 좌파들의 계보, 족보를 다 외울 것 같습니다. 잠깐 좀 물 한 잔만 좀 할게요. 아, 이상하게 남자는 박씨고 여자는 다 김씨네. 자, 그래가지고 아레테님, 안마긴 괜찮습니다. 저 뭐 이렇게 그냥 스트레칭하면 되니까 안마긴 괜찮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박강배 박씨, 저는 관계 없습니다. 박강배는 뭐 국가보안법 위반 안 했어요. 이제 국가보안법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또 궁금한 게 있겠죠. 박승흡 씨는 무슨 죄를 지었는데? 광배야. 이거 뭐 통진당이고 뭐 좌파면은 국가보안법 전과자겠지. 좀 궁금하시죠? 저만 그렇습니까? 자, 박승흡이라는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영장이 나왔었고 전교조 지도책을 맡아서 활동하면서 수배를 받아왔고 이걸로 국가보안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땅땅땅. 그런데 93년도에 사면을 받더라. 뭐 흔한 좌파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최근에 뭐 했냐? 최근에 이재명의 대선 캠프에 직능본부장으로 들어가더라. 그리고 이 사람은 김현지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죠. 왜 이재명은 항상 경기동부연합의 인물과 엮여 있으며 김현지도 마찬가지로 같이 엮여 있냐? 왜 성남시민 모임과 경기동부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좀 추석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밥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나누길 바라면서 이렇게 매치가 좀 달려왔습니다. 좀 이렇게 통합본도 좀 만들어서 좀 공유를 하려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김현지입니다. 우리가 의혹을 던지면 던질수록 그들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입니다. 저는 그 진실을 밝히는 거에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으면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은 사랑이고 후원은 늘 감사합니다. 푸꾸님께서 또 K 대머리 헌터스 루키에 가입하신 거 환영합니다. 저는 추석 동안에는 부모님을 좀 뵈러 가야 되는 관계로 방송을 못해요. 고향에 내려가야 돼가지고. 근데 좀 무슨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바로 방송을 켤게요. 또는 뭐 긴급하게 알리면 안 되는, 긴급하게 알려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께 안부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봉희님께서 또 정말 감사한 슈퍼챗 감사합니다.
종북 극자 멸공님께서 또 K 데모리 헌터스 로키의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일단은 좀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 양적으로도 좀 준비될 게 남아 있어요. 근데 추석 동안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컨텐츠가 이 정도인 것 같고, 제가 중간중간에 또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아직 자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많이 제 방송 시청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널리 알리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이 밑에 보면은 하이프라는 또 단추가 있어요. 저같이 작은 유튜버들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유튜브의 신기능인데요. 그 기능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영님께서 또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리포서님께서 또 따뜻한 슈퍼챗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냥기장님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될 게 누구냐? 그래서 김현지가 누구냐? 방송 끝.